동사의 시제와 태를 공부하기에 앞서 영어 동사의 종류와 형태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사는요,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품사입니다. 여러분이 문장 단위에서 영어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영작하고 그리고 물론 토익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동사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요. 영어에서 동사를 공부하실 때 이 동사의 개념과 관련해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동사라고 하면 그게 품사로서의 동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품사로서의 동사는 사람, 사물의 행동이나 발생,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른 품사는 뭐가 있죠?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고 형용사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죠. 예를 들어 볼까요? book, 책이라는 단어는 명사고요. interesting, 재미있는 이라는 단어는 형용사입니다. 그럼 read, 읽다, go, 가다, become, 되다 라는 단어는 동사죠. 이게 품사로서의 동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사라고 할 때 그게 문장의 구성 요소로서의 동사를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이때 동사는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면요, 나는 토익을 공부한다 라는 문장에서 주어는 나는 이겠죠. 동사는 공부한다가 됩니다. 나는 동영상을 시청한다 라는 문장에서는요, 동사는 시청한다가 됩니다. 이게 바로 문장 구성 요소로서의 동사예요. 그런데 방금 그 문장들에서 동사를 빼볼까요? 나는 토익을, 나는 동영상을 이러면 문장이 완전한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문장이 성립되려면 동사가 꼭 하나는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동사의 종류를 알아볼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한 번은 들어봤을 개념부터 볼까요? 동사를 나누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동사를 배울 때 동사의 종류에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참고로 이게 동사의 절대적인 분류는 아니에요. 영어 동사체계와 우리말의 동사체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영어의 동사들을 좀 효과적으로 익히기 위해서 해놓은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실 테니까 이대로 각 동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비동사는요, 많은 분들이 흔히 뭐뭐이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아주 다양한 의미가 있고 쓰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동사는 뭐뭐이다, 즉 무엇의 상태를 묘사하거나 기술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존재를 나타내서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ing로 끝나는 동사 앞에 쓰여서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진행형이라는 시제를 만들기도 하고요. 동사의 pp형 앞에 쓰여서 수동태라는 것을 만들기도 하죠. 이 ing나 pp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반 동사는요? 위에 나온 비동사 외에 동사라는 품사가 붙은 모든 동사입니다. help, 돕다, 동사죠. work, 일하다, 동사죠. study, 공부하다, 동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동사는요. 비동사나 일반 동사 앞에 붙어서 의미를 첨가하거나 보조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will, 뭐뭐 할 것이다, should, 뭐뭐 해야 한다, can, 뭐뭐 할 수 있다 같은 것들이 있고요. 단독으로는 쓸 수 없겠죠. 뭘 할 것이고 뭘 해야 한다는 건지 알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조동사는 단독으로 문장의 동사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조동사의 품사는 동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전에서 will이나 should를 찾아보시면 조동사라는 분류가 붙어 있을 거예요. 위에 나온 비동사나 일반 동사와 똑같은 품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동사의 형태를 배우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사의 형태가 하나밖에 없으면 이걸 굳이 배울 필요가 없겠죠. 동사는 경우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데 그걸 좌우하는 것이 바로 시제랑 태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사와 관련해서 시제와 태를 배우는 이유예요. 시제라는 건요, 문장에서 일어나는 동작, 사건의 시점입니다. 그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에 따라 동사의 형태가 달라지고요. 태라는 건요, 문장에서 주어가 동사의 주체인지 아니면 대상인지에 따라 능동태와 수동태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태에 따라서 또 동사의 형태가 달라져요. 그럼 시제나 태에 따라 동사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영어 문장만 봐도 그 문장의 시제나 태를 알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 동사의 형태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시면서 한 번은 접해보셨을 거예요. 동사의 3단 변화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어떤 동사를 배우면 그 동사의 3단계 변화형을 다 같이 외워야 하는데요. 이 3단 변화는 기본형, 동사 원형, 동사의 과거형, PP, 과거 분사로 이루어져 있죠. 예를 들면 do, 하다라는 동사의 3단 변화는 do, did, done 이고요. use, 사용하다라는 동사의 3단 변화형은 use, used, used입니다. 그런데 이 3단 변화형 동사들은 대체 언제 쓰이는 걸까요? use, 사용하다라는 동사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동사 기본형은 언제 쓰이냐면요. 단순 현재 시제에서 주어가 1인칭 나, 2인칭 당신, 복수 주어 우리들, 당신들, 그 사람들일 때 쓰입니다. I use the internet for shopping 이라고 하면 나는 쇼핑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다 라는 거죠. 이때 use는 기본형 그대로 쓰여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거에서 빠진 주어가 있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요. 이때는 동사 원형 뒤에 s나 es를 붙입니다. He uses the internet for game playing. 이렇게요. 그럼 동사의 과거형은요. 과거 시제에서 쓰이겠죠? 이걸 좀 더 문법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단순 과거 시제에서 쓰입니다. I used the printer yesterday 라고 하면 나는 어제 그 프린터기를 사용했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PP, 즉 동사의 과거 분사형은요. 쓰임이 다양합니다. 완료 시제라고 하는 시제에서 have used, had used, will have used 이렇게 쓰여서 그 시제에 맞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수동태로 be used 이렇게 쓰여서 사용되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PP는 명사를 앞이나 뒤에서 수식하는 역할도 해요. 이 3단 변화가 동사에 변화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PP가 과거 분사라고 했는데 과거 분사가 있으면 현재 분사도 있겠죠. 이때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 뒤에 ing를 붙여서 만듭니다. 현재 분사는요, 우선 진행형이라는 시제를 만들 때 쓰입니다. be, 동사 원형 ing 이렇게 생겼으면 이건 진행 중인 사건을 나타내는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I am still using the printer 라고 하면 나는 여전히 프린터기를 사용 중이다 라는 뜻이 되고요. 또 이 현재 분사는 명사를 앞이나 뒤에서 수식하는 역할도 합니다. use라는 동사 하나가 특정한 시제나 태를 나타내기 위해 다양하게 쓰인다는 거 확인하셨죠? 동사의 종류 및 형태 편에서는 시제나 태에 따라 또는 주어의 수에 따라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토익 점수를 올리려면 이 동사 편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이해를 꼭 하셔야 합니다. 시제, 태, 수일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영어 문장 구조와 관련된 다른 문법 개념들도 쉽게 익힐 수 있으니까요. 관련 강의들을 잘 듣고 따라와 주세요.